오늘은 일과 육아에 지친 우리 워킹맘들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직업은 IT 컨설턴트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딱 한 번 빼고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딱 한 번이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10개월 정도 아이 곁에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10개월은 저에게 단순한 어떤 휴식, 쉼이 아니었고요. 일과 가정,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에 저희는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네에 적응을 하고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관계를 쌓아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일만 하느라 집안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끼니 챙기는 일이 좀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리정돈이나 다림질은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집안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안 하니까 편했던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나자 공허함이 좀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림질을 할 게 아니라 다림질할 돈을 벌어오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제 하루를 돌아보니까 일을 쉰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정성을 쏟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의 공백이 오히려 저를 좀 쑤시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를 다 키웠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찾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도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신없이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막 접어든 시기였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다림질을 멈추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 익숙하고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그때 한 것이었어요. 물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함께 있는 게 좋겠지만 초등학교 정년 시기만 넘어가면 엄마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저에게 익숙하고 잘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컨설턴트의 삶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킹맘이 늘 하는 고민 있죠?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저도 그 10개월 쉴 때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일을 해도 힘들었고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개월 동안에 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나니까 일을 해도 즐겁고 집에서 가사일과 아이를 돌보아도 즐거운 거예요. 그 이후로 체력적인 한계가 오거나 멘탈이 무너진 적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일을 관둬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후배 워킹맘들이 저에게 와서 일을 관두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선택도 충분히 존중할 만해요. 일을 관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선택이야말로 최선일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결정을 내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선배맘들이 계속 저에게 일하라라는 조언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들고 갈수록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일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원비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크면서 생활비나 교육비 이외에도 노후 준비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드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변동성이 더 높아져서요.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직장생활하는 동안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이 크게 찾아왔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맞벌이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워킹맘의 경제적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가 이 책에서 자신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만약에 시간을 갉아먹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웃소싱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제 시간을 갉아먹는 요리나 다림질은 아웃소싱을 시키기로 했고요. 제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제 삶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무어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이를 통해서 삶의 균형을 맞춰가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복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일을 오래 할수록 점차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수입이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하긴 하셔야 해요. 아이를 키우랴 일하랴 바빠 죽겠는데 나에 대한 투자까지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계발처럼 거창한 게 아니어도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미래에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워킹맘의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하는 엄마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워킹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일하는 엄마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컸습니다. 제 아이는 4학년 무렵부터 일하는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도 제 아이와 대화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화제를 아이에게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장점은 사회에서 있기에 살아남는 법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킹맘의 그 치열한 생존법은 학교나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바로 그 자체로 인생 수업이 되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4점을 넘기면 어느덧 고통이 점점 잦아들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러너사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워킹맘의 삶도 이와 비슷해요. 버티고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기회와 꿈이 생겨납니다. 30대나 40대는 특히 고단하고 바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긴 커리어의 끝에서 복리처럼 늘어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선배맘들이 계속해서 일하라고 했던 그 조언은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30대, 40대를 만약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은 당연히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